순이의 두 번째 봄 1장 사라진 생일 케이크. 서울 외곽의 낡은 골목 끝 순이제과라는 손글씨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가 있었다. 68세의 김순이는 이곳에서 30년간 빵을 구워왔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반죽을 시작했고 동네 아이들의 생일 케이크를 손수 만들어주며 작은 행복을 나눴다. 하지만 세월은 가게 주변을 바꿔놓았다. 골목 입구엔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들어섰고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다. 가게 안 유리 진열대는 점점 비어갔고 순이의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다. 아들 윤태성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늘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다. 전화를 걸어도 엄마 미안해요. 지금 고객 미팅 중이에요. 라는 짧은 답변뿐이었다. 며느리 장유리는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매일 카페와 레스토랑을 돌아다녔다. 그녀의 휴대폰 속엔 수천 장의 음식 사진이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만든 빵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10살 손녀 윤서만이 가끔 가게에 들러 할머니 이 쿠키 맛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어줬다. 하지만 그 아이조차 학원 스케줄에 쫓겨 자주 오지 못했다. 5월 15일 순이의 68번째 생일이었다. 아침부터 그녀는 가족들이 올까 기대하며 가게 문을 닫고 테이블을 정리했다. 오후가 되자 태성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오늘 계약건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유리는 아예 연락이 없었다. 저녁 8시 불 꺼진 가게 안에서 순이는 혼자 작은 생크림 케이크를 꺼내 초 하나를 꽂았다. 촛불을 켜고 가만히 바라보다 그대로 불을 껐다. 소원을 빌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빵을 구웠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빵은 한 번도 구워본 적이 없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순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나를 위한 케이크를 구워야겠어.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 제주도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30년 만에 가장 또렷했다. 2장 바람 부는 남쪽으로. 일주일 뒤 태성 가족은 일본 오사카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다. 유리는 SNS에 올릴 사진 찍기에 태성은 업무 메일 확인에 윤서는 게임에 빠져 있었다. 그 사이 순희는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30년간 사용한 오븐, 낡은 밀대, 레시피 노트,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가게 열쇠는 부동산에 맡기고 순이는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제주공항에 내린 순간 바람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다. 짠내 섞인 바다 냄새와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다. 순이는 미리 알아둔 주소를 보며 서쪽 해안가로 향했다. 그곳엔 오래된 창고 하나가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하지만 순희의 눈엔 그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보였다.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어. 순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깨진 유리를 치우고 벽을 하얀 페인트로 칠했다. 동네 철물점 주인은 혼자 다 하시게요? 라며 놀랐지만 순이는 웃으며 답했다. 30년간 빵반죽했는데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일주일 만에 창고는 작은 빵집으로 변했다. 손수 만든 나무 선반, 중고로 구한 작은 오븐, 창가에 놓인 화분 몇 개, 간판은 직접 나무판에 하늘빵집이라 적었다. 새벽 5시 순이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반죽을 시작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내음이 밀가루 향과 섞였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반죽의 탄력이 달랐다. 이번엔 누군가의 주문도 마감 시간도 기대도 없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빵. 부드럽고 소박하고 정직한 맛의 빵. 오븐에서 꺼낸 첫 빵을 베어 물었을 때 순이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빵의 진짜 맛을 알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게 내 빵이구나. 빵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아침 햇살이 부시게 빛났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가 날아갔다.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다. 두려움도 후회도 아닌 설렘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바다를 향해 작게 미소 지었다. 3장 낯선 이와의 인연. 빵집을 연 지 열흘째 되던 날 순이는 아침 일찍 갓 구운 호밀빵을 들고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파도가 발끝을 적시고 따스한 바람이 빵 냄새를 실어날랐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이 냄새 참 오래된 기억이 나네요. 돌아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머리에 부드러운 눈빛, 손에는 낡은 산책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저는 박상호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는 은퇴한 수의사였다. 서울에서 30년간 동물병원을 운영하다 5년 전 제주로 내려와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다. 순이는 자연스럽게 갓 구운 빵 한 조각을 건넸다. 한 입 드셔보세요. 방금 구운 거예요. 상호는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네요. 그날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다. 순이는 그날 구운 빵을, 상호는 보온병에 담은 커피를 가져왔다.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상호는 10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이야기를, 순이는 3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그랬어요. 환자들, 가족들 돌보느라 정작 제 삶은 없었죠. 상호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상호는 순이를 보호소로 초대했다. 낡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공간엔 상처 입은 개와 고양이들이 조용히 쉬고 있었다. 이 아이들도 버려졌지만 다시 살아가요. 우리처럼요. 순이는 작은 흰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따스한 체온이 전해졌다. 강아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다. 이 아이 이름은 뭐예요? 아직 없어요. 이름을 지어주시겠어요? 구름이요. 새하얀 구름처럼 가벼워 보여서. 상호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이름이네요. 그날부터 순이는 매일 보호소를 찾아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털을 빗겨주었다. 상호는 빵집에 들러 순이가 빵 굽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말없이 건네는 커피 한 잔, 살짝 스치는 손끝의 온기. 두 사람 사이엔 천천히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순이 씨는 왜 여기 왔어요? 어느 날 상호가 물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답했다. 저 자신을 찾으러 왔어요. 68년을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더라고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봤다. 저도 그랬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하지만 그 침묵은 외롭지 않았다. 4장 뒤늦은 후회. 일공에서 돌아온 태성은 집안에 이상한 정적을 느꼈다. 엄마? 아무 대답이 없었다. 거실 테이블 위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태성아, 미안하구나. 엄마는 68년을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 너희를 위해, 손님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빵을 구웠지. 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빵은 한 번도 구워본 적이 없더라. 이제 나를 위한 빵을 구우러 간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처음으로 행복해질 것 같아.
편지를 읽던 태성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유리는 옆에서 설마 가출하신 건 아니겠죠?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태성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네, 어머님께서 가게 정리하고 가셨어요. 제주도로 가신다고 하시던데. 전화를 끊은 태성은 주저앉았다. 내가 뭘 한 거지? 태성은 지난 10년을 돌아봤다. 어머니의 생일을 몇 번이나 잊었나? 전화를 걸어도 나중에 다시 걸게요만 반복했다. 가게가 힘들다고 하셨을 때도 요즘 다들 그래요 라며 무심하게 넘겼다. 유리는 시어머니 생신에 한 번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다. 늘 바빠서요 라는 변명만 들어놓았다. 며칠이 지나도 순이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태성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 반복했다.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윤서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다. 아빠, 할머니는 언제 와? 할머니는 지금 여행 중이야. 할머니가 만들어준 쿠키 먹고 싶어. 할머니한테 전화해봐. 윤서의 말에 태성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윤서는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할머니는 나한테만 웃어주셨는데. 태성은 딸을 안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윤서야. 아빠가 잘못했어. 유리도 침묵 속에서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떠올렸다. 늘 시어머니의 빵을 요즘 트렌드가 아니에요 라며 무시했던 기억들이 가슴을 찔렀다. 일주일 후 태성은 결심했다. 제주도로 가자.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야죠. 사과해야 해요. 윤서는 작은 가방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담았다.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세 사람은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에 도착해 서쪽 해안가를 찾았다. 하늘빵집이라는 간판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태성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다. 웃고 있었다. 3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환한 미소였다. 옆엔 낯선 남자가 있었고 어머니는 그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태성은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저 모습 처음 봐. 유리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머니! 순이는 깜짝 놀라 손녀를 안아 올렸다. 윤서야, 어떻게 여기를? 그제야 태성과 유리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순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엄마?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이는 아들을 바라봤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담담한 눈빛이었다. 앉아라. 차라도 한 잔 할게. 상호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며 밖으로 나갔다. 빵집 안은 긴 침묵이 흘렀다. 두 번째 봄. 순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화난 건 아니야. 다만 이제 알았으면 해.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태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유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어머님이 뭘 원하시는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순이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살고 있어. 김순이가 아니라 그냥 순이로. 태성은 어머니의 얼굴을 봤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생기가 넘쳤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순이는 작게 미소 지었다. 너희 탓만은 아니야. 엄마도 선택했던 거니까. 다만 이젠 다른 걸 선택하고 싶어.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거야. 윤서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그래, 윤서야.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그럼 우리 자주 올게요. 방학 때마다 올게요. 순이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며칠 후 태성 가족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 빵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상호도 함께 있었다.
어머니, 소개해 주세요. 순이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박상호 선생님이야. 좋은 친구지. 태성은 상호에게 인사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상호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태성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엄마가 저렇게 웃는 모습 처음 봤어. 유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너무 몰랐네요. 어머님도 꿈이 있으셨다는 걸. 윤서는 가방에서 할머니가 구워준 빵을 꺼냈다. 할머니 빵 진짜 맛있어. 서울 빵집보다 훨씬 더. 차창 너머로 제주의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한 달 뒤 순이의 빵집 앞엔 작은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입소문을 타고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하나 둘 들렀다. 정말 정성이 느껴지는 빵이에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손님들의 말에 순이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젠 눈치 보지 않았다. 장사가 안 되는 날에는 문을 닫고 바다를 걸었다. 상호와 함께 보호소 개들을 산책시키기도 했다. 어느 봄날 아침 순이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있었다. 무염 단팥빵. 설탕을 넣지 않고 팥 본연의 단맛만 살린 빵이었다. 달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을 수 있어. 오븐에서 꺼낸 빵은 소박했지만 정직했다. 상호가 한입 베어 물며 말했다. 순이 씨를 닮았네요. 꾸밈 없고 진심이 담겨 있어. 순이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파도가 발끝을 적셨다. 상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다. 따스했다. 이제 시작인가 봐요. 순이가 말했다. 그러게요. 우리의 두 번째 봄. 상호가 답했다. 서울에서는 태성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다음 달에 윤서 데리고 갈게요. 이번엔 좀 오래 있을게요. 그래, 기다릴게. 순이는 전화를 끊고 빵집 간판을 바라봤다. 하늘빵집. 30년간 다른 사람의 기대로 채워진 삶이었다면 이젠 자신의 선택으로 채우는 삶이었다. 창문 너머로 갈매기가 날아갔다.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벅찼다. 두렵지도 않았다. 외롭지도 않았다. 이제 그녀에겐 자신만의 이름이 있었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저 순이. 68년 만에 온전히 자기 자신인 사람. 빵집 문을 닫고 순이는 마지막 빵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자신을 위해 구운 생일 케이크였다. 초를 켜고 소원을 빌었다. 이 행복이 오래 계속되길. 촛불을 끄는 순간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순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